네, 2015년 제2회 전기자기약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회차도 공식, 암기와 간단한 계산 문제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번 유전율 입시론 전기세기 2인 유전체 단위체적에 추적되는 에너지는, 자, 이때 단위체적에 추적되는 에너지 2분의 1 dE, 이 공식이죠. 그런데 보기를 보면 이 공식을 변형을 해서 옳은 것을 찾아라. 예, 이런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을 한번 변형을 해볼까요? 요 D가, 전속밀도 D는 입시론 2라는 거 지금쯤이면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개세기 2는 입시론분의 D라는 거. 그런데 보기 보면 전개세기 2가 있죠. 그래서 D를 요 2가 포함된 공식으로 바꿔보면 2분의 1, 2 곱하기 입시론 2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2 곱하면 2의 제곱이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입시론 2의 제곱이 되겠죠. 예. 그래서 얘를 위에다 이렇게 올리면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물론 이 축적되는 에너지 2분의 1 전개의 세기 곱하기 전속밀도, 얘도 중요하지만 2는 입시론분의 D고 D는 입시론 2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얘가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번 방경 A인 구도체 마이너스 Q에 전하를 주고 구도체 중심 0에서 10A 되는 점 P에 10Q의 점전하를 놓았을 때 직선 OP 위에 점 중에서 전위가 0이 되는 지점과 구도체의 중심 0과의 거리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경이 A인 구도체 마이너스 Q의 전하를 주고 구도체 중심에서 이 반지름이 10배 되는 거리에 P점에 10Q의 점전하를 놓았을 때 요 O에서 요 P까지 요 위의 점 중에서 전위가 0이 되는 점은 요 도체 표면이 전위가 0이 되는 점입니다. 이거는 그냥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위가 0이 되는 지점과 구도체 중심 요 0점에서의 거리는 요 도체 표면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A가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입니다. 요 해설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럴 때는 전위가 도체 표면에 전위가 0이 된다는 거, 요거 암기해 두시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번 그림과 같은 동축 원톡에 왕복 전류 회로가 있다. 도체 단면에 고르게 펴진 일정 크기의 전류가 내부 도체로 흘러 들어가고 외부 도체로 흘러 나올 때 전류에 의해 생기는 자개에 대하여 틀린 것은, 그러니까 이런 동축 원통이 있는데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가고 이쪽으로 흘러 나온답니다. 이때 이 주변에 생기는 자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래요. 이것도 암기하는 문제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자, 외부 도체 내 B가 R이 B보다 크고 C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R이 한 이쯤 있는 거죠. 이쯤. 이때 생기는 자개의 크기는 여기에 생기는 자개의 크기는 중심으로부터 거리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관계없이 일정하지 않고요.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우선 그런 내용은 공식으로 유도해야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 문제는 그냥 이 문제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점에서의 자개의 크기는 거리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3번에는 관계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3번 문제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4번 내구의 반지름이 A메타, 외구 내 반지름이 B메타인 동심 구형 콘덴서의 내구의 반지름과 외구 내 반지름을 각각 2A, 2B, 그러니까 반지름 각각 2배씩 했다는 얘기입니다. 로 증가시키면 이 동심 구형 콘덴서의 정정 용량은 몇 배로 되는가? 자, 우선 동심 구형 정정 용량 공식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정정 용량, 동심 구도체 정정 용량 공식은 4파 입시론 제로에 내 반지름, 외구의 내 반지름 마이너스 내구의 반지름 분의 내구의 반지름 곱하기 외구의 내 반지름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요 그림으로 그리면 요런 도형이에요. 동축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케이블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를 A라고 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를 B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동심 구도체의 정적 용량이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예, 내구 반지름의 반지름을 2배로 하고 외구 반지름의 반지름을 2배로 했을 때 얘와 예, 비율은 어떻게 되겠는가? 즉, 이 2배로 했을 때 얘보다 몇 배 증가하겠냐? 예,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공식에다가 요 A, B를 2배씩 다 해볼까요? 자, 예, 2배씩 다 하면 내구 반지름 A는 2A가 되고요. 외구 반지름 B는 2B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공식에다 넣어보면 예, 2배한 정적 용량은 4파 입실은 제로에 2B-2A분의 2A 곱하기 2B가 될 겁니다. 그래서 2로 묶고 B-A 분의 2개 곱하면 4AB가 될 거예요. 얘랑 얘랑 약분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4파 입실은 제로에 B-A분의 A분의 B, A 곱하기 B 했던 얘가 처음에 동심구도체의 정적 용량이죠. 그래서 처음에 내구 반지름이 A, 그 다음에 외구의 반지름이 B일 때 보다 이 반지름을 각각 2배씩 했었을 때 정적 용량은 2배가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답은 2배 증가한다.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도 이 동심구도체 정적 용량 요거는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요. 얘네들을 2A, 2B로 바꿔서 한번 식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4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5번 다음 중 틀린 것은 예, 답은 1번입니다. 도체의 전류 밀도는 가해진 전기장 2에 비례하여 온도 변화와 무관하게 항상 일정하다. 예, 온도 변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예, 도체의 전류 밀도는 온도 변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예요. 예, 5번에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자, 6번 그림과 같은 단극 유도 장치에서 자속 밀도가 B로 균일하게 반지름 A메타인 원통형 영구 자석 중심축 주위의 각속도를 오메가로 회전하고 있다. 이때 브러쉬에서 인출되는 저항이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자, 이 문제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예, 답은 4번입니다. 이 그림 나오고 전류 물어보면 답은 4번입니다. 예,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 자, 다음 중 식이 틀린 것은 예, 답은 2번 푸아송 방정식입니다. 푸아송 방정식은 나블라의 제곱 전위는 마이너스 입시론 제로분의 최적 전하 밀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암기하는 문제겠죠. 예, 푸아송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8번 연구 자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자석 재료로 폐회로를 만들면 강한 연구 자석이 되지 않습니다. 예, 요거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연구 자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이라는 거.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9번 원점에서 점 마이너스 2, 1, 2 그게 x, y, z입니다. 예, 요 향하는 단위 벡터 A1이라 할 때 y0인 평면의 평행이고 A1의 수직인 단위 벡터는 어떻게 되냐 그걸 물어보는 건데 요게 공간 감각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림으로 그려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자, 여기가 Z축이고요.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X축이라고 할 때 우선 X가 마이너스 2죠? 그러면 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쯤이 한 마이너스 2라고 합시다. 그럼 마이너스 2 그리고 Y가 1 Y가 1 한 이쯤이 1이라고 할까요? Y가 1 그 이 점에서 Z가 2죠? 그 2만큼 올라간 요렇게 올라간 요 점 그래서 원점에서 이 점으로 향하는 이 점으로 이렇게 향하는 벡터를 A1이라고 할 때 여기까지는 자 Y0 Y0인 평면에 평행하고 Y0가 어디냐면 Y가 0인 점의 평면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평면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요 녹색으로 할까요? Y가 0인 이 면, 자, 이 면,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예, 여기 이 면들, y가 0인
Z랑 X가 만드는 이 면, 이런 면들을 Y랑, 예, 요런 면, 예, 요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Z라고 하면, 네, 요런 면들을, 아이고, 네, 요런 면들을, 예, Y랑, Y가 0인, 요 0인 평면에 평행한 그런 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점에서 이 A 벡터와, 예, 수직인 벡터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이렇게 그리던가, 예, 이렇게 수직면이 되던가 이렇게 수직면이 되겠죠. 아, 이쪽은 안 되겠네요. 그죠? 얘 그 A1 벡터가 이 X축으로 이렇게 기울어졌으니까는 얘는 안 되고요. 예. 이쪽으로밖에 수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좀 공간 감각이 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 풀 때는 우선 이 크기는 뭐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우선 y가 0이죠. 그래서 요 벡터 새로 만들어낸 이 A1번의 수직인 벡터는 y 성분은 없어요. 왜냐면 y가 0인 평면에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y 성분은 없습니다. 예, 원점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y 성분이 없는 거, 얘 y 성분 있지요? 있죠? 없지요? 예, 있죠? 예. 그래서 얘네들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 좀 어렵나요? 예, 요거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넘어가셔도 되고요. 요렇게 좀 그래프를 좀 이용해서 그런 공간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용해서 요렇게 답을 찾으셔도 되는 문제인데, 이게 이해 안 되시면 그냥 문제와 답만 암기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9번엔 1번으로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자극의 색이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 웨버, 길이가 3cm인 막대 자석을 120 A톤/m의 평등 자개 내에 자력선과 30도의 각도로 놓으면 이 막대 자석이 받는 회전력은 몇 뉴턴 메타인가?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극의 세기, 얘가 자석입니다. 얘 자석이에요. 자석이고 자극의 세기가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웨버고요. 이 자석의 길이가 3cm랍니다. 그리고 이 막대 자석을 120 A톤/m의 평등 자개 내에 놓았대요. 이게 자개입니다. 자개. 이게 120 A톤/m의 자개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막대 자석과의 이 각이 30도 각으로 이렇게 놓으면 이 막대 자석이 받은 회전력은 어떻게 되냐? 예,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때 그 구하는 회전력은 그 토크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토크 공식은 이 m이 회전 모멘트거든요. 회전 모멘트 곱하기 자개의 세기 곱하기 사인 세타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이 회전 모멘트는 자개의 세기의 이 자개의 길이로 구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을 찾을 수 있는 식을 알아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한번 쭉 적어보는 거죠. 그래서 자극의 세기 m은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길이는 3cm, 우리가 계산할 때 사용하는 메타 단위로 바꿔주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그 다음에 평등자계 h는 120 A톤/m, 각도는 30도라고 문제에서 줬습니다. 그러면 이런 단서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계산기 때리면 답을 알 수 있겠죠. 자, 자극의 세기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L, 길이, 막대 자석의 길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H, 평등자계 120 A톤/m, 그 다음에 각도 30도 해서 사인 세타 30도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얘네들을 공학용 계산기에다 넣고 계산하면 1.4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가 회전력, 토크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 제가 목이 터져라 말씀드리는 간단한 계산 문제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 스스로 꼭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11번 수직 편파는 답 1번입니다. 전개가 대지에 대해서 수직면에 있는 전자파를 수직 편파라고 합니다. 요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겠죠. 그래서 11번에는 1번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12번 자기 쌍극자에 의한 자위에 해당하는 것은 단 자기 쌍극자 자기 모멘트를 m이라고 하고 자극 쌍극자 중심으로부터 거리는 r메타,
자기쌍극자 정방향과의 각도는 세타라고 한다. 자, 자기쌍극자의 자위 구하는 공식. 요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요거 전기쌍극자의 공식만 알면 자기쌍극자의 공식은 공짜입니다. 여기서 얘를 입시론 제로로만 바꿔주면 전기쌍극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물어본 게 자위를 물어본 거잖아요. 자기쌍극자의 자위.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변형할 수가 있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4파이 뮤 제로는 우리 어떤 값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4파이에다가 뮤 제로, 공기 중에 투자율을 곱하면 그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R한 N값 분의 1 하면 R의 제곱 분의 M 코사인 세타만 남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기에다 넣고 계산을 하면 6.33 곱하기 10의 4승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R의 제곱분의 M 코사인 세타, 얘가 이 자위 공식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보기에서 찾아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12번 이 문제도 그냥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가셔도 좋은데요. 우선 자기쌍극자의 자위에 대한 공식이 이거라는 거, 그리고 얘를 여기다가 그 공기 중에 투자율을 넣어서 4파이 뮤 제로분의 1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6.33 곱하기 10의 4승이 나온다는 거. 여기까지 좀 알아두시면 다음에 이 문제 나왔을 때 답 찾기가 좀 더 쉬우시겠죠. 그럼 12번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3번 두 개의 자극판이 놓여 있을 때 자개의 색이 H, 자속 밀도 B, 투자율이 뮤인 곳에 자개의 에너지 밀도는, 자, 자개의 에너지 밀도를 물어봤습니다. 이 문제 1번 문제 전개의 에너지 밀도 물어본 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자개의 에너지 밀도는 2분의 1 자속 밀도 곱하기 자개의 세기로 나타낼 수 있고요. 전개의 에너지 밀도는 2분의 1 곱하기 전속 밀도 곱하기 전개의 세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도 이 공식을 변형해서 찾아라. 그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이 공식을 변형해서 찾아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우선 자속 밀도는 투자율 곱하기 자개의 세기로 나타낼 수 있고요. 자개의 세기는 투자율 분의 자속 밀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보기 보니까 자개의 세기가 좀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 자속 밀도 B를 요 자개의 세기 뮤 곱하기 자개의 세기로 바꿔서 계산을 해 보면, 그러니까 이 B 자리에, 이 자속 밀도 자리에 얘를 이렇게 놓는 거예요. 넣고 계산하면 2분의 1 투자율 곱하기 자개의 세기 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랑 똑같은 걸 찾으면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에 그 보기에 얘가 없고 얘가 있으면 얘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공식 암기해 두시는 거 권장드리고요. 암기를 해두지 않으셔도 여기까지만 암기를 하시고 얘네들을 알면 충분히 얘네들 대입해 가면서 얘네들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자속 밀도가 뮤 자개의 세기로 투자율 곱하기 자개의 세기로 구해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자개의 세기는 투자율 분의 자속 밀도로 구해질 수 있다는 거, 요거 중요하고요. 자개의 에너지 밀도 여기까지 암기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번 길이 L메타, 단면적의 반지름이 A메타인 원통이 길이 방향으로 균일하게 자화되어 자화의 세기가 J인 경우 원통 양단에서의 전자극의 세기는 몇 웨버인가? 자, 원통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길이가 L이고 이 반지름이 A메타랍니다. 이때 이 원통에는 균일하게 자화되어 있답니다. 이때 원통 이 양단에 전자극의 세기를 구하랍니다. 이거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파이 A 제곱에 자와의 세기를 곱한 값이 전자극의 세기가 됩니다. 자, 자와의 세기는 그 면적분의 자극의 세기로 구해지는데요. 여기서 자극의 세기,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얘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공식은 자극의 세기는 면적 곱하기 그 자와의 세기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원통이라고 했잖아요. 이 원통의 이 면적이 S인데 원통의 면적을 구하면 요거 원통의 면적 구하는 공식이죠.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그래서 파이 A 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15번 평면 전자파에서 전개의 세기가 이 값을 가질 때 공기 중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몇 마이크로 암페어 퍼 메타인가?
이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겠죠? 네,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6번 비유전율이 10인 유전체를 5V/m인 전개 내에 놓으면 유전체의 표면 전하 밀도는 몇 쿨롱/m 제곱인가? 여기서 얘기하는 표면 전하 밀도는 분극의 세기와 같습니다. 예. 그래서 표면 전하 밀도와 분극의 세기는 같다는 거. 그래서 단위도 똑같이 써요. 분극의 세기와. 예. 즉, 이 문제는 분극의 세기를 구해라. 예, 그런 문제입니다. 예, 분극의 세기의 공식, 이게 있죠.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 마이너스 1의 전개의 세기를 곱한 값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비유전율 10 줬죠. 여기다 10 넣어주고, 공기 중의 유전율 우리 알잖아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그런데 여기 보기 보면 공기 중의 유전율은 그냥 입시론 제로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공기 중의 유전율은 그냥 입시론 제로로 두고요. 유전체의 전개가 5V/m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5를 넣어줘서 계산을 하면, 자, 10-1 하면은 9죠? 9 곱하기 5는 45가 되겠네요. 그래서 45, 공기 중의 유전율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표면 전하 밀도는 분극의 세기를 나타낸다는 거, 그리고 또 분극의 세기 공식, 이거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17번 내경 반지름이 1mm, 외경 반지름이 3mm인 동축 케이블의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는 약 몇 마이크로 헨리/m인가? 동축 케이블의 인덕턴스, 동축 원통 도체의 인덕턴스랑 같겠죠. 네. 그래서 동축 원통 도선의 인덕턴스 공식 2파이분의 뮤0 자연로그 A분의 B, 얘를 사용하면 됩니다. 얘 2015년 2회 때 또 나왔죠. 예, 그래서 얘 자주 나오는 공식이니까 여러분 암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을 알아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문제에서의 단서를 하나씩 적어 보는 거죠. 자, 내경 반지름 A가 1mm랍니다. 얘를 기본 단위 미터로 고쳐주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되고요. 외경 반지름이 3mm랍니다. 그럼 기본 단위 메타로 바꿔주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됩니다. 그러면 얘 여기다 넣어주고 얘 여기다 넣어주면 답을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얘 공기 중의 투자율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죠. 그래서 얘도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넣어주고 나누기 2파이 자연로그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까지라고 했습니다. 요 자연로그 같은 거 우리가 푸는 거 아니에요. 공학용 계산기가 대신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공학용 계산기에 순서대로 잘 넣어주면 0.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헨리/m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마이크로 헨리/m라고 했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승 없애주고 단위에 마이크로 넣어주면 0.22 마이크로 헨리/m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여러분 여기 동축 원통 도체의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 이거 꼭 암기해 두시라고 했습니다. 요거 그냥 이 공식을 찾아라, 이런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 꼭 암기해 두시고요. 이 문제에서는 요 A, B, 내경 반지름과 외경 반지름에 이거 한번 이렇게 넣어가지고 계산기 한번 두들겨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평면 도체 표면에서 D메타의 거리에 점전하 Q 쿨롱이 있을 때 이 전하를 무한 원까지 운반하는데 필요한 1은 몇 줄인가? 자, 보기를 보니까 공식을 찾아라. 이런 문제겠죠. 자, 우선 그림으로 좀 설명드리면 평면 도체, 이렇게 평면 도체가 있고요. 여기에 D메타 떨어진 거리에 여기 Q 쿨롱이 있을 때 이 전하를 무한 원까지 운반하는데 필요한 1을 구하는 그런 공식을 찾아라, 이런 문제죠. 자, 이거 그림 많이 봤죠? 이거 전기 영상법에 무한 평면에서 D메타 떨어진 이 점에 작용하는 힘을 구할 때 그리는 그림입니다.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여기 반대쪽에 영상 전하를 하나 두고 쿨롱의 법칙을 이용해서 구한다고 했죠. 이때 힘은 4파이 입시론 제로 R의 제곱분의 Q1, Q2가 쿨롱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이 영상법에 적용을 시키면 Q1, Q2는 얘가 Q1이라고 하고 이쪽이 Q2라고 하면 Q2는 마이너스 Q잖아요. 그래서 4파이 곱하기 입시론 제로 곱하기 떨어진 거리는 이 D의 2배입니다. 2배.
예, 그죠? 여기도 이제 같은 거리로 떨어진 곳에 영상전환을 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D의 제곱 분의 마이너스 Q의 제곱이 돼요. 예. 그래서 얘 밑에 거 정리해 보면 얘가 2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4가 되죠. 그래서 4랑 4랑 곱해서 16파이 곱하기 입시론 제로 곱하기 D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Q의 제곱이 이때 무한평면 도체에서의 D메타 떨어진 거리에 작용하는 힘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건 1이잖아요. 1은 어떻게 구하냐면 힘의 거리를 곱해줘요. 예, 그 여기서는 D겠죠. 그래서 이 공식에 D를 곱해주면 얘랑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16 파이 곱하기 입시론 제로 곱하기 D분의 Q의 제곱. 마이너스는 힘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니까 크기만 구할 때는 그냥 이렇게 씁니다. 마이너스 빼줘요. 그래서 이 공식을 보기에서 찾아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랑 똑같은 거는 4번에 있네요. 그죠? 그래서 18번은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전기 영상법을 이용해서 무한평면에서 D메타 떨어진 점에 그 점전하에 작용하는 힘을 알아야겠죠. 그리고 1을 구하는 공식은 그 힘에다가 떨어진 거리, 그 다음에 이동한 거리, 이동한 거리가 더 맞는 표현 같아요. 이동한 거리를 곱해주면 그 1을 알 수 있다는 거. 요거 두 가지 알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요것도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거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8번에는 답이 4번이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반경이 R1, R2인 동심구가 있다. 반경 R1, R2인 구 껍질에 각각 Q1, Q2의 전하가 분포되어 있는 경우 R1과 R2 사이에서의 전위는 이런 내용이죠. 얘가 반지름이 R1인 구고요. 그 다음에 동심구, 중심이 같은 두 번째 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R2인 이 구가 있는데 거리가 R1과 R2 사이죠. 그래서 R1과 R2 사이, 여기에 전위는 어떻게 되는가, 그걸 물어보는 건데 이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 암기하고 갈게요. 이때 이 사이의 전위는 이 공식으로 해서 구해집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 가로 안에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는 내용은 도체의 전기 전도는 도전율로 나타내는 데 있는 도체 내의 자유전하 밀도에 비례하고 자유전하 이동도에 비례한다. 이게 답입니다. 요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겠죠. 그래서 20번에는 1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5년 제2회 전기자기학 기출문제 해설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렵죠? 어려운데 전기자기학에서는 똑같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문제의 답만 우선 암기를 먼저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본인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요거 조금 누가 좀 알려주면은 해결이 가능할 텐데 이런 문제들은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나오는 공식들은 무조건 다 외우고 가야 된다는 거, 요거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 두시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강의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